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194페이지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계된 3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제도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죠. 틀린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50만이 아니라 200만 돼야 되죠. 3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협의회 심의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옳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특광축을 말합니다.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해야 되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공동구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부터 1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잃는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실효는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이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각종 개발 사업일 때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에는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는 공동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시험에 냈는데 이 공동을 설치하게 되면 전봇대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좀 더 쾌적한 주거 생활과 또는 상업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확충되는 곳에 공동구 설치하는 것이지 공장 만드는 곳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적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 공동구의 의무 설치 대상이고 이러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점용 예정자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대해 예정자와 함께 비용 부담한다.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공동구에 빠짐없이 수용하여야 하는데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구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하며 그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5년마다 일정한 계획 수립하여 공동구 관리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공동구 점용 한자가 함께 부담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제 나머지 지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은 40여 개 기반설이 있는데 이것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군과 관계된 시설,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고 하수, 폐폐, 제비 6가지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최근 3년 내 시행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재정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업 시행하고 3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 곤란하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이곳은 3단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까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아무리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과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된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 권고, 과거 23회 때, 24회 때 연속해서 출제하고 연락 두절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제 입안 신청하게 되면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가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해제 입안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해제 결정 신청하게 되면 2개월 이내 통지하게 되는데 결정 시에는 사전 절차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 해제 결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에 관한 사항들 각각 다루지만 여러 가지 따지더라도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하시고 시료는 20년간 사업하지 아니한 경우이죠. 그래서 답을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십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결정 추천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하천 정비 사업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해당된다. 1번 맞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하천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해당합니다. 2번입니다. 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줄쳐 놓습니다. 2번 틀린 정답이죠. 우리가 공법에 관한 문제를 보게 되면 공법 지문에 주어,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같은 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사 이들을 우리는 공공이랍니다. 그래서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에 해당되는 중앙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사, 이들이 주어로 시작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보증받을 필요 없죠. 반면에 민간이 사익사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공법상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공공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주문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입니다. 3번 시행자는 도시군 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수용할 수 있다. 수용 가능하죠. 그리고 4번 행정청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괴속하고 용도 폐지되는 종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런 지문 나왔을 때 비행정청이 공공시설 설치 주체가 되게 되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취득하는데 용도 폐지되는 종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하게 되었을 때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공공시설 새로 설치한 비행정청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종전 공공시설의 권리 귀속과 관련되어 행정청의 경우는 무상으로 용도 폐지하는 공공시설을 취득하지만 비행정청이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했다고 하면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종전 공공시설의 가치가 10억이었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이 8억 들었다고 하면 8억까지는 이왕 돈 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차익에 해당되는 2억 내야만 용도 폐지하는 공공시설을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5번은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답을 5번 해놓습니다. 그래서 20년 그리고 2심 되는 다음날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공은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동그래 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줄쳐 놓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로서 2번 맞죠. 3번 의견 청취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 부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목적으로 만약 서울에서 목포까지 서해안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산만에 설치되어 있는 서해대교 같은 교량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설치 사업하는 것과 교량 만드는 것은
그 기술을 판이하게 달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할지라도 둘 이상으로 쪼개 사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할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결합 방식과 통합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는 분할 방식만 가능하고 나중에 개발법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할과 결합 가능합니다. 최근 남양주에 3기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왕숙 1구역과 왕숙 2구역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결합해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곳을 묶어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것을 결합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통합 방식은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는데 이 정비 사업에서는 분할, 결합, 통합 가능합니다. 이 통합 방식이라 하면 원래 떨어져 있는 원래 별개의 정비 10구역과 정비 11구역이 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할 염려에 있다고 하면 붙어있는 10구역과 11구역을 묶어 버리는 것을 통합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방식은 정비 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분할 방식과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틀립니다. 시설 사업에서는 오직 뭐만 분할 방식만 가능하다. 그 정도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공시 송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청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등이 불명하여 서류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 송달을 가름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각종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공시 송달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얘는 답이 쉽죠. 1번 지방자산세가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 7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시범도시에 관한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시범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함께 보시면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상급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 제한 기억나십니까? 기지 산대 입.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주민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하고 입안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제한한 자가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구제 절차 밟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비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4번입니다. 청문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다만 이 청문과 관련되어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 동일해놓습니다. 중요한 행정처분이나 분류는 각종 취소 처분과 자격 취소, 등록 말소 처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청문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나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 안 합니다. 청문은 중요한 행정처분인 취소, 등록 말소 처분 시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도의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다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요구할 수 있다.
하급 행정청이 상급 행정청에게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상위 행정계획 내용을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번 황당한 질문으로서 당연히 틀린 정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8번 함께 보십니다. 갑소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대인 토지로서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라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다. 갑 토지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 청구권 인정되었다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사례 문제를 풀고자 한다고 하면 매수 청구과 관련된 이론이 어느 정도 잘 정리돼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예산 확보되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예산 없어서 사업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방치했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10년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대상 절차에 관한 정리로서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과 형성권이라는 것 함께 공부하셨는데 형성권의 경우는 상대방 필요 없죠. 대신 청구권은 누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청구권자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법률로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 설치 관리할 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저 매수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 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이 매수 여부 결정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매수해주는 것과 매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안 해주게 되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20년 될 때까지는 계속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매수 안 해주면 나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언제라도 시행되기 때문에 아담한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도 만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2종 근린 생활시설에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 거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만약 매수해 주기로 결정했다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부지는 원래 수용될 땅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 수용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매수하며 그 매수 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지법상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해 줍니다. 시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현금 매수해주고 그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해주는데 특별히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언어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된 대상 잘 정리되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중에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 또는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여 3천만 원 현금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육순 환갑잔치 해야 되죠. 그리고 또 10년 뒤에 7순이 도래하게 되면 7순 잔치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상환기간 몇 년을 한다? 10년을 한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사례 문제를 함께 보시는데 1번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이미 정해졌다면 주택공사에게 매수 청구하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2번입니다.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건축물 함께 매수 청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땅에 건물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땅은 부속 토지이거든요. 부속 토지는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중물이죠. 그래서 매수 청구 시에 토지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해당되는 건축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번입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금액이 3천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갑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매수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의 2층에 다세택 건축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택에 해당되는 다세택, 연립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세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2번입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10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만.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의된 곳이 만약 상업지역입니다. 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지목대인 토지이고 10년 경과되어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를 거절당했다고 하면 이 상업지역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상업지역에 당연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법이 정하고 있는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만 건축한다. 얘만 건축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 20년 될 때까지는 실효되기 전까지는 사업 다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법령에 정한 건물만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경과 이러한 것들을 좀 사족 달아놨는데 3번 틀린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 시까지 실효가 아니라 10년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에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신청할 수 없다. 위반 신청할 수 있는데 없다로 와 있으면 19번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도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몇 개월? 3개월. 결정 신청하면 2개월.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5번 치료에 관한 사항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실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약간 이해해 주시고 사업 안 했을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없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 가능한데 지목 대인 토지인 경우만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약간 정리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했을 때에 관한 사항만 잠깐 정리하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도로 등의 기반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형 작성은 위반권자, 특광시군 북도가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는 결정권자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 도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한 도지사가 지형 도면 고시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 지형 도면 작성은 시장 군수하면 도지사의 승인받고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위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경우에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에 관한 계획으로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개정된 단계 집행계획 꼭 봐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누가 위반권자가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 절차 거친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지형 도면이 고시되면 그 위치가 결정되게 되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계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가 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되어 입안권자에 관한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세 가지입니다. 다만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고 그 지정 시에 민간이 지정받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 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꼭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실시 계획 실효는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나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한 때 (5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시 수용하면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되는데 그 현금 보상 받았다면 보상 성립된 것이고요. 돈 받아가지 않았다면 보상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보상 완료되었다. 보상 완료되지 않았다. 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인가받은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 가지고 있다면 5 더하기 분수의 3분의 2는 2가 중요합니까? 3이 중요합니까? 2가 중요해서 5 더하기 하면 7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전부를 시행자 소유라고 하면 실효에 관한 문제 없다. 보상 이루어지지 못한 곳, 보상 못 받은 사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3단계 실시 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죠. 그걸 정리하시는 게 절차와 관계되어 보실 이야기입니다. 항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시행자에 관한 사항, 최근 개정된 실시계획 실효, 수용,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기출문제 외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